수업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하시는 건가? 일을 하시나 본데요? 좋진 않으신데. 몇 시간째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리포트 작업을 하고 그러시네요. 끝났어? 자기야. 잠깐 19금 아닌가요? 왜요? 안한 지 오래됐잖아, 그치? 나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야, 맛있는 냄새 나는데?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나는 당신만 봐도 배가 부르지. 진짜? 잠깐만, 저기 있어. 손 나봐. 왜? 일로 와! 아니,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그만 먹게? 요새 좀 살찐 것 같아서. 에이, 여자들 맨날 살쪘대. 살 안 쪄갖고. 전화 왔어. 훈련. 뭔가 이상해요. 바람 피나? 왜? 바람인데 저거는? 바람. 뭐지? 아, 취소하겠다. 아까 밥 먹기 전에 씻지 않았어? 밥 먹고 났더니 좀 찝찝하네. 나 씻고 어디 좀 갔다 올게.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와, 오, 이상하다, 진짜. 이러면 남자들이 의심하죠. 그렇지.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시네요. 화장까지 하고. 이거 봐, 이거 꾸미는 건 이유가 있어. 오늘은 꼭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어. 왜 따라가? 저 무슨 댄스 학원일까, 분명히. 그랬어. 병원 아니야? 병원이에요, 병원. 저 여성 의원을 가장한 댄스 학원일 거야죠. 당신 여기 왜 온 거야? 설마 바람이라도 핀 거야? 대답 좀 해봐! 여보, 나 난임이래. 말하기가 어려웠구나. 저런 사정이었어. 이걸 갑자기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요? 우리가 바람으로 응.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난임이라고 너무 하니까 사람들이 됐어요. 너무 갑자기 죄송스럽네. 하셨나요? 드라마 속에 그 여인의 그 불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너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앉은 자세로. 불규칙한 생활? 다 맞는 말씀이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그 질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질염이요? 네, 방치를 하면 난임이 생기고 불임까지 생길 수 있는 바로 침묵의 이런 질병이죠. 질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염이 뭘까요? 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질에 아주 생기는 정확하게. 염증. 네. 요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 안에는 미생물의 그 균형이 있는데 유익균하고 유해균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 있겠죠. 그러면 유해균이 많아질 경우에 질염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균. 또 하나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유익균이 떨어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유해균은 높아지겠죠. 많아지죠. 그래서 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불임 환자들을 얼마나 질염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5.5%가 우와. 질염이 있다는 거 알게 거의 됐죠. 반이네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항상 조기 검진
하고 그리고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병원에 미리미리 가주긴 해야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네. 질내 미생물은 젖산균. 이 젖산균 하나가 절대 웃어야지만 우리가 질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젖상균이 뭐야? 아이고 어려워요. 아니 뭐 유산균 친구 아니겠어요?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 일단 좋은 거. 젖산균은 그 질 안에서 pH 4.5를 유지하면서 산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혹시 들어왔더라도 증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질염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정말 많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에요. 흔한 질환인데 우리 환자들이 그 여성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재발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재발이 잦은 이유가 한 번 그 균형이 무너지면은 다시 되돌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재발이 잘 된다는 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니까 다시 또 재발이 되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의 밑줄 짜! 만성화된 질염균은 그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똘똘 뭉쳐요. 아니 근데 균에 뭐 균들이 막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야 뭉쳐 이러는. 서로 대화가 되나 봐요. 야야야 오늘 단합이야 단합. 자,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균 주위에 몇 개가 쌓여 있는지 서로 인지를 해요.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인지를 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거든요. 그 집단 행동을 하기 전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두각을 또 나타내죠. 그래서 쭉 올라와서 독성 물질을 뿜어내요. 그럼 다시 질염이 생기겠죠. 이렇게 면역이 떨어질 경우, 즉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든지 생활 패턴이 자꾸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없는 거예요. 바로 언제든지 갖고 있는 거네요. 그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싸울 준비를. 그렇지. 너무 무서운데요, 그 지렴이. 근데 우리가 여자들이 왜 깎인 청바지 예전에 많이 입잖아요. 근데 스키니진이요. 왜냐면 딱 붙는 바지 같은 거 입으면은 질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나요? 맞습니다. 질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생활 습관은요 정말 중요해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생활 맞아요. 습관, 네.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스키니진을 입었을 꽉 때 끼는 바지. 다시는 입지 않을 거예요. 스키니진. 다음에 한번 다시 보면은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었어요. 하이힐이 무슨 상관 있나요? 그러게요. 하이힐을 신었을 때 긴장을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근육이 뭉쳐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러고. 나는 진짜 아기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힐이야. 지나치면 너무 오래 여자는 힐빨이에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수면이 부족했을 때. 이거는 뭐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죠. 이건 네. 뭐 질염을 부르는 생활 습관은 다양하지만 드라마에서 봤을 때 그 A 씨가 너무 막 힘들었잖아요. 네.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이 끙끙 앓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죠? 스트레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질을 가서 질의 벽을 또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다 불균형이 오겠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안 되지 안 되지. 선생님. 그럼 왜? 그러면 저는 건강한 거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다 건강하군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없으셔서 금방 그래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누나는 하이힐 때문에 약간 안 건강할 뻔했는데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건강한 그것만 거지. 교정하시면 아주 예, 훌륭하죠. 몸만 주저라. 근데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거는 이제 만성이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만성이 되면은 질환에 있는 균들이 자궁을 따라서 들어가고 체부 그리고 나팔관, 난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길어지죠. 맞죠. 깊숙하게 그러니까 치료를 그럼 해야 어떻게 돼. 돼요? 약을 더 많이 써야 됩니까? 적게 써야 됩니까? 많이 써야 돼. 써야죠. 너무 잘하세요. 자, 그러면 많이 쓰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약에 대한 내성이 높아질 거예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 지속이 되면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약도 안 들면 그거 어떡해요? 이게 약도 안 들면 매를 들어야죠. 때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것이 이제 플라즈마 활성제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플라즈마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머지 즉 제4의 물질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겠네요. 그 플라즈마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상에서. 네온사인, 형광등,
이게 다 그 인공적인 플라즈마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그 플라즈마도 볼 수 있겠죠. 오로라 맞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번개 이런 것도 이제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걸로 지렴을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번개 맞는 거죠. 오로라 보는 거예요? 치료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야, 플라즈마는 대기에서 뭔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럼 물속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이. 네, 물속에서. 플라즈마를 물속에서 만들어 왔더니 그 안에 플라즈마 활성수, 즉 플라즈마 이온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술이네, 신기술. 그러네요. 아니,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걸 치료가 다 되지? 제란에는 아까 무슨 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젖산균. 젖산균. 그 젖산균이 pH 4.5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젖산균은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왜? 젖산균 자체도 살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서로 살균 능력 하는데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피하 식별해서 아군은 냅두고 적군들만 다 부시고. 똑똑하다. 그러네. 하네. 자, 플라즈마 활성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 또 항생제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임 환자들, 항생제 안 드시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너무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임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데이터도 지금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빨리빨리 병원,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좋은 답이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